최근 10년 사이 급증한 비뇨기암.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물이나 음식의 수분을 혈액과 함께 걸러주는 신장. 그리고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 방광 밑에 위치한 전립선. 바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암을 3대 비뇨기암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소변을 통해 비뇨기의 이상 유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소변을 자주 보고 봤더라도 시원하지 않거나 소변이 가늘고 통증이 느껴지거나 피가 나온다면 비뇨기계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뇨기암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각국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많이 걸려서 일명 황제의 암이라고도 불립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인데요. 전립선암은 종양이 침윤된 범위에 따라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하며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60세 이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미국, 영국 등의 서구 국가에서 남성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암 5위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증가 추세는 1위로 다른 암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MRI에서 전립선에 2cm 정도의 암이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 전립선 바깥으로는 퍼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술만으로 한 90% 정도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즉 PSA 검사를 통해 그 수치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인데요. 정상 수치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이나 4 이하가 정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상보다 수치가 올라가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PSA가 올라갔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PSA가 10 이하이면 약 30%, 10 이상일 경우에는 약 50% 정도의 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PSA가 높아 전립선암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방법에는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있는데요. 로봇 수술에 가장 적합한 분야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3차원) 영상의 10배 확대된 수술 부위를 보면서 집도의 손의 움직임을 로봇팔에 전달되어 수술이 이루어지는데요. 다빈치 로봇은 골반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전립선을 10배 이상 확대해 보여주기 때문에 집도의는 주변 조직의 손상 없이 암세포가 있는 전립선을 제거하고 방광과 요도를 연결해줍니다. 전립선은 좁은 골반 내에 위치하고 주변에 혈관, 신경, 관략근 등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을 절제한 후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해 줘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은 암을 제거하면서 전립선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관략근 등을 보존하여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 좌우에 있으며 약 10cm 크기로 각종 노폐물을 걸러내는 우리 몸의 정수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결국은 이식이나 투석을 해야 합니다. 신장암은 종양의 크기와 침윤된 범위에 따라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하는데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신장의 종양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를 보시면 오른쪽 콩팥의 아래 부분에 8cm 정도 되는 혹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신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잘 안 드는 암이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전이가 된 채로 발견되면 완치가 매우 어려운 암입니다. 신장암의 부분 절제술은 종양 절제 시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장으로 가는 동맥을 차단하고 종양을 완전히 절제한 후 신속한 봉합으로 남은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 부분 절제술은 제한된 시간 안에 종양 제거와 봉합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수술이라서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로봇을 이용하면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어서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고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방광은 골반강 안에 있지만 위치는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여성은 자궁 앞에, 남성은 직장 앞에 방광이 있으며 남성의 경우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있습니다. 방광의 외벽은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으며 종양의 침윤의 정도에 따라 A기,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됩니다.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흡연인데요. 흡연 시 흡수된 발암 물질이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동안 발암 물질에 방광이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암은 소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암세포를 검사하는 요세포 검사와 방광경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방광 내시경을 봤는데 방광에 한 2cm 정도 방광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 수술로 간단하게 제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광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혈뇨입니다. 혈뇨의 원인은 매우 많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무런 통증 없이 혈뇨가 있으면 방광암을 의심하고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방광암 수술은 경요도 내시경 수술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수술은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고 내시경 끝에 달려있는 전기칼로 방광 표면에 생긴 종양을 마치 대패질하듯 조각을 내어 깎아내는 수술입니다. 방광암 초기에는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암을 제거할 수 있지만 방광암의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뿌리가 깊이 들어간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광을 다 드러내는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공 방광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인공 방광은 소장을 60cm 정도 잘라서 최대한 공 모양으로 만들어 복강 안에 넣고 양쪽 요관과 요도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비뇨기암 수술은 신경과 혈관을 손상하지 않고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까다로운 수술인데요. 홍성우 교수는 환자와 소통하며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수술을 받고 나서 한 환자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노랗던 하늘이 이제야 파랗게 보인다고. 환자의 눈에 비치는 하늘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의사라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비뇨기 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종양을 발견하고 떼어내는 의사로서 탁월한 실력과 이성을 겸비한 비뇨의학과 명의 홍성우 교수. 그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수술을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